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5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일 텐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든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를, 경영계는 돌봄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차등 적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3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였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여기서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액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경영계가 매년 꺼내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 중에 하나죠. 경총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01만 명이었다고 하죠. 경총은 이 같은 분석에 따라서 사업주의 경영 여건 및 지불 여력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경총의 이 같은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 부가조사는 근로조건을 직접 묻는 가구조사 방식인 탓에 통계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동자 본인도 통상임금 등 임금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임금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로실태조사는 임금지급 담당자가 임금대장을 기초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입하는 사업체 조사인데요. 2022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 경총이 분석한 결과인 12.7%와 무려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항상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전액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면서 노동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과연 알고서 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의문인 점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원인이 높은 최저임금 때문일까 하는 점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 5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임금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임금으로서 기능하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의 물가 인상률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임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을 돌아볼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경영계 주장처럼 과하게 높기는커녕 법의 제정 목적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최저임금을 줄여서 해결된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서 줄여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최저임금을 축소하여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노동자 권리 보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월담의 노동이수다 43회 방송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이야기로 열어보았습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제작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싶었어 너의 모든 것 그때 흘러가는 구름에 늦은 오후 비 오던 거리에 젖은 시선 너머로 너를 그냥 떠나보낼 순 없는 거야 다시 시작해 망설이지만 나를 쳐다봐 너의 아픔 나에게도 보내줘 이제는 너로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내일이 있어 망설이지만 나를 쳐다봐 너의 아픔 나에게도 보내줘 이제는 너로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내일이 있어 망설이지만 나를 쳐다봐 너의 아픔 나에게도 보내줘 이제는 너로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내일이 있어 망설이지만 나를 쳐다봐 너의 아픔 나에게도 보내줘 이제는 너로 다시 살 수 있을 네, 여러분은 지금 88.7MHz 안산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 단원 FM 월담의 노동이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 43회 방송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정책 동향과 노동 문제를 모아서 전해주는 코너죠.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단 뉴스 전해주실 월담노조 이미숙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이미숙입니다. 네, 미숙님. 네, 이제 봄이라고 하기엔 슬슬 날씨도 더워지고 어느새 여름의 초입에 다가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벌써 저희들 복장도 많이 가벼워졌고, 네, 낮에는 정말 더워요. 음. 오늘도 좀 덥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끝이에요? 아, 네. 꼭 대본대로 해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니, 뭐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야외 활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월담노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음. 특히 월담노조의 경우에는 그 매주 한 차례씩 반월시아공단에 가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반올시와공단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은 최저임금을 주제로 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그 논의가 개시된 상황이라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소개하거든요. 네. 그러면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잘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최저임금이 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월시아공단에는 임금이나 고용을 비롯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금 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고도 부르고
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월담노조가 매주 캠페인을 하면서도 이런 최저임금의 중요성이라든지 물가가 대폭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뭐 그런 음, 내용을 담아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에 고물가다, 경제위기다, 또 뭐다 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쪼록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버팀목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월담노조도 그런 마음으로 캠페인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최저임금 얘기로 마무리되네요. 네. 날씨 이야기는 뭐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최저임금 이야기를 주로 했죠. 예. 네, 네, 네. 뭐 아니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근황 토크가 너무 밋밋하다고 저한테 핀잔을 좀 주셨잖아요. 제가 그랬었나요? 네. 기록 다 남아 있어요. 지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군요. 뭐 어쨌든 오늘 근황 토크는 좋았던 거죠? 예. 네. 아무튼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과 덕담을 나누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은 방송. 네. 월담의 노동의 수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지역은 좀 아니지만 반월공단과 마찬가지로 국가산업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3일이었죠. 창원시가 올해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50년을 맞아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요 계획을 좀 보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순한 일터가 아닌 일과 일상이 공존하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폐공장에서 음악회를 하고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뭐 쇼핑센터 뭐 이런 것도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공단 안에서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어린이집과 쇼핑센터를 유치하겠다. 어째 이게 좀 지난 공단 뉴스였나요? 그때 전해드렸던 반월공단 재생사업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비슷한 사업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지난 3월 말에도 경남도지사죠. 네네. 경남도지사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문화센터 그리고 문화 콘텐츠 지원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1터와 3터가 공존하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 신축을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처럼 산업단지에 문화라는 것을 더하는 정책은 국토부, 산자부 그리고 문체부를 포함한 3개 부처가 관련돼서 있는 사업이라고 이미 지난 공단 뉴스에서도 좀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지난번 공단 뉴스 들어보신 청취자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겠죠. 그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42곳이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원 산단도 그 중에 한 곳인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정부가 전국의 산업단지 환경을 바꿔내는 정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월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책들 안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빠져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창원산당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창원 국가산단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쇠락한 산업단지 혁신에 적용되는 내용을 책상 위에서 그린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용지를 산업용지를 상업용지로 탈바꿈하는 것은 공단의 땅값을 올려서 그나마 산단 안에 있던 기업도 밖으로 나가라고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폐공장에 복합문화공간이나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창원시의 구상 역시 유휴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곳 반월시아 국가단단 또한 그 융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지자체 주도로 내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뜯어보면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계획보다는 투자자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산업용지 처분 제한 등 입지 관련 규제 완화가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왠지 좀 씁쓸하네요. 그렇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산업재해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 22개 기초지자체 중에 경기도에 과반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결국 이 이야기는 경기도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는 지난해 7월 공단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원인으로 제시됐던 게 그만큼 경기도에 소규모 산업단지가 몰려 있기도 하고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이 경기 지역에 많은 영향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산재 사고가 많은 업종이 몰려 있다라고 해서 산재 발생률이 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은 좀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경기 지역 산재 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네. 지난 5월 1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 사고 현황을 좀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초지자체 중 22곳 기초지자체 22곳 중 12곳이 경기도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지역별로 좀 살펴보니까 화성 지역에만 20명이 그 산재 사망 사고로 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신 거죠. 그 화성은 아시다시피 소규모 산단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안산에서 14명, 그리고 용인에서 14명, 평택에서 14명, 안성에서 13명, 김포에서 13명 등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초지자체 현황인 건데 네. 안산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 산업별로는 어떤가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건설 현장이 많고요. 여전히. 건설 현장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 시공이나 안전조치 미흡 등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과 협력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에 산재 예방 종합 계획을 통해서 2026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한다. 뭐 이런 목표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건설안전 부서를 마련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계획과는 다르게 일선 지자체들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면서 난색을 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자체와 뭐 산하기관, 공공시설 등 뭐 이런 업무만으로도 이미 과부하가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의 산재 예방 종합 계획이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네.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해야지만이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도 뭐 그 반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럼요. 여기에 더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경기도 차원의 산업 특성에 맞춘 세세하고 강력한 산재 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광주형 일자리 소식입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창원에 이어서 광주까지 전국 각 지역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네요. 네. 이 의도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방송이 이렇게 안산 지역에만 머물지 말고 전국 방송으로 한번 거듭나 보자. 이런 뜻에서 오늘 소식을 준비하셨나 봐요. 그런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좋을 대로 해석을 같이 네, 하면서 네. 아무튼 노사 상생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제1노조가 민주노총 산업별 조직인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GGM,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GGM이라고 부르나 봐요. 네, 줄여서. 네. GGM은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따라 2019년 9월에 출범한 기업이고요. 현대자동차 경영 SUV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경형 좀 약간 네. 가볍고 작은 네, 차량의 SUV 차량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청취자 여러분 중에 광주형 일자리가 생소하게 들리실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이었죠. 벌써 10년 전이네. 당시 이제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민간 공동 출자 방식으로 협정을 맺으면서 GGM이 현대자동차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었는데요. 당시 협정 내용을 좀 보면은 노사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유효 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대수 35만 대 달성 전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당시 정부와 광주시는 지역 일자리 유치를 위해서 뭐 적정 임금이라든지 상생 협력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이 좋아서 적정 임금이지 실제로는 동종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네. 이 상생 협력이란 말도 결과적으로는 지역 노사정 협약을 통해 무분규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속내를 비쳤다는 게 지역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 일자리 유치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맞바꾼 셈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나름 야심차게 내걸었던 사업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해서 확산하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었죠. 어쨌든 이렇게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 모델로 자리매김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결과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맞바꾼 노동 조건의 실상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GGM 생산직 초임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3천만 원 미만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입사 4년 차의 경우 3,300만 원에서 뭐 3,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처럼 동종 업계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 그리고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과 그리고 이직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GGM 누적 퇴사자는 줄잡아서 한 2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광주형 일자리가 앞세운 노사 상생 구호의 실체는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는 강요와 마찬가지였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GGM 소속 기업 노조 두 곳이 잇따라 금속노조에 가입을 결정한 것은 이런 일방적인 희생을 종용하는 GGM 그리고 현대차, 광주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당연한 선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GGM 소속 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일자리를 견디다 못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나 봐요. 네, 저도 이번 공단 뉴스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소식이긴 한데요. 네. 사실 광주형 일자리만이 아니라 군산형 일자리도 있거든요. 군산형 맞아요.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곳의 지역 일자리 모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노력은 온데간드에 없고 하나같이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의 일자리만 양상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역 노동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상생을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곡인 것 같아요. 원곡은 그 90년대 활동했던 그룹 피노키오. 혹시 피노키오 아세요? 당연히 알죠. 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숙님과 그렇죠. 함께. 네. 피노키오의 대표곡으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요. 네. 근데 오늘은 멜로망스의 그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멜로망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월단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용용님, 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어떤 법인지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예, 음.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네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정답.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건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와우. 축하드려요. 놀랍네요. 네. 네, 맞습니다. 노동자의 최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이 법이 적용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뭐 누누이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음. 우리나라 노동자 6명 내지 7명 중에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네요. 네. 이 규모는 전체 노동자 중 약 25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국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건데요. 네. 이 중에 뭐 임금 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2023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3.3%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남성? 땡! 여성입니다. 아, 여성이군요. 네. 네. 그래요.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성이라고 방송이잖아요.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2세로 사업장 규모별로 이제 분류를 좀 쭉 해보면 그 52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은 또 어딜까요? 네. 그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29.3%가 도매 또는 소매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6.8%는 숙박 또는 음식점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이른바 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도시형 서비스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렇죠.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대부분 저임금과 비정규직 상태입니다. 종사하는 일터의 규모가 단지 작다는 게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을 법적 최소 기준 이하로 적용하는 구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심각하군요.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이 열악해도 그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제기했다가 뭐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 제기하더라도 바로 해고되기 일쑤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뭐 이게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 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주휴수당, 퇴직급여 이런 것들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 최대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이라든지 연장, 휴일, 야간 노동 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 공휴일 유급 유무, 그리고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은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죠. 맞아요. 고강도 노동에다가 열악한 환경, 또 불안정한 고용 이런 악순환을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 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었죠. 예, 네. 메이데이. 그렇죠. 음, 노동절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혹여 법정 휴일인 이날 일하더라도 유급 휴일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관련 소식을 공유해 주신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음. 54년 전 전태일 열사가 준수하라고 외쳤던 그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들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당시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근로기준법 책을 자신의 몸과 함께 이렇게 불살르셨잖아요. 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 이것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꼭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추진하는 2024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을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2021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또는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금 80%를 월 최대 12,040원 맞죠? 네. 12,040원 한도 내에서 1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이 작년 7월에 폐지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신청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뭐 1년 동안 최대 1년 동안 월 최대 산재보험료 부담금 뭐 12,040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모집 중이라는 거죠. 신청 네, 모집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전속성 요건, 산재보험상 전속성 요건이라는 말이 또 처음 듣는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느 한 사업장에 소속돼서 일해야만 그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뭐 네. 전속 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 전속 계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전속성 요건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언급하셨던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 기사까지 모두 사실은 도로 위에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산재 다발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 노동자 대부분은 말씀하셨던 이 전속성 요건 때문에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산재보상보험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뒤에 이들 업종에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는 해요. 따라서 그 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이 산재보험 제도 취지에 맞게 지원 사업 대상과 규모 뭐 이런 것도 더욱 두터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아프면 치료받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더 이렇게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산재보험도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단 뉴스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네. 뭐 어떠세요? 맞춰야지 어떻겠습니까? 뭐 더 할 게 없는데요. 뭐 아니 뭐 애드립으로 남은 방송 채우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애드립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대본 없이는 절대 방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됐는데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요. 왜 그러세요? 지금 저희 방송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드립 이전에 일단 네. 발음부터 오늘 아니, 근데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사과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네. 이미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해졌던 거. 이런 거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게 쟤네들도 오늘도 몇 번이나 버벅거릴까 막 숫자로 세고 그거 찾는 재미로 방송 듣는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못된 취미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군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말 착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뭐 얘가 얼마나 실수하나 이런 거를 헤아리시면서 듣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흉을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재밌어서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또 이 방송이 워낙 주제 자체가 무겁고 또 난해한 내용들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그럼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지금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저도 그래요. 이게 일부러 네. 되는 발음도 잘 네.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막 꼬고 그래요.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재미있는 방송을 추구하셨고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가요? 성공.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만하시고요. 네.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 또 알찬 소식 기대하면서 네. 미숙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꼭 다시 봐요. 감사합니다. 네. 미숙님 보내드리면서 띄워드리는 오늘의 세 번째 곡은 가수 김민우의 3집 수록곡 그 약속 기억해봐입니다. 아마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가수 김종서 씨의 목소리로 발표된 곡을 더 익숙해 하실 텐데요. 김민우 씨 버전도 제가 듣기로는 나름 괜찮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월시야공단 노동조합 월담에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빤한데 물가는 껑충 뛰어올랐기 때문이죠. 실제로 월담이 캠페인을 진행한 안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구내식당 한 끼 식대도 어느새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206만 740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장바구니 물가부터 교통비, 전기, 가스 요금까지 정말 오르지 않은 게 없잖아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3.6%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2.5% 상승에 그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죠.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먹고 살기 빠듯해졌다는 뜻이죠. 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소득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존엄한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의 보장은 타인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축적하는 기업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노동자에게는 보편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편적 권리여야 할 최저임금의 보장이 작은 사업장이라서 또는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국적이나 학력,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도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먹이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거를 늘어놓게 될 겁니다.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선조차 쉽게 허물어버리고 마는 그런 차별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국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야공단은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7%에 달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늘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러 있죠. 낮은 임금으로 삶을 꾸려가긴 더욱 빠듯해서 더 오랜 시간 일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저임금 구조는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을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로가 만연할수록 노동자의 건강은 나빠지고 산재 위험률은 높아지기 마련이죠. 결국 더 나은 임금이 더 나은 삶을 이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헐값에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별과 착취를 부추기는 최저임금 차등 꼼수는 사용자 입맛에 맞춘 정책일 따름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고민해야 할 건 그 무엇도 아닌 좋은 일자리 만들기여야 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의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지금 행복한 너와 나. 태양 아래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걸 알아.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Come closer. I love you. 난 너